삼성전자전이 서산의 군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KTX 세동역 신설 움직임에 이어 공항까지 전북의 계획과 잇따라 충돌하고 있습니다. 전북 보건당국도 메르스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접촉자 1명에 대한 관리와 함께 중국 여행객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도의회가 논란 속에 이달 말 잇따라 해외 연수를 떠납니다. 상임위별로 연수 지역이 겹치고 사무처 공무원을 동반하는 것도 여전한 논란거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가 교통인프라 확충을 이유로 서산에 신공항을 추진하면서 전북과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새만금 공항 반대 발언까지 감안해보면 쉽게 넘길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충청남도는 민주당 중앙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서산 비행장의 민항기 취향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전국의 광역지자체 가운데 민항기가 뜨는 공항이 없는 곳은 유일하다며 현재 공군이 쓰고 있는 서산 비행장에 민항기를 띄워달라는 요구입니다. 공군 비행장을 활용한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민항 유치가 가능합니다. 세안 지역에 새로운 하늘길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대중국 노선 확보를 목표로 지난 연말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도 통과해 신공항 건설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에 맞춰 새만금의 공항을 추진하던 전북이 최근 관련 용역비 25억 원 가운데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게다가 최근 세종시 출신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전남 무안공항을 이유로 새만금 공항 반대 의사를 밝힌 것도 충남의 이해득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잼버리가 5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항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지만 전라북도는 여전히 국회에서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칩니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부 안에는 반영되지 못했고 국회 심의 과정이라는 기후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만금 공항 대신 무안공항을 이용하라는 광주 전남에 이어 충남까지도 전북의 발목을 잡는 양상. 전북에 과연 독자적인 국제공항 건설을 관철시킬 정치력이 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로 3년 전 도내에서도 2명이 숨지고 한 마을이 통째로 격리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증상이 감기와 유사해 쉽사리 넘길 수 있어 중동 지역 여행객들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도내에서 메르스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접촉자는 1명으로 익산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입니다. 현재 이 남성의 건강은 이상이 없지만 보건당국은 격리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40대 외국인이 오늘 한때 도내 한 병원에서 격리 조치됐습니다.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일가량 머물렀는데 최근 기침과 근육통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하지 기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을 하셨는데요. 기침이나 그런 증상들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감기로 판명됐지만 보건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검역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극소수로 전북대병원과 군산의료원의 음압격리 병상을 점검하고 공무원교육원은 격리시설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병원도 분주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메르스로 중동에서만 30명이 숨진 터라 이처럼 병원에서는 입구부터 열화상 카메라로 방문객들의 상태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메르스 증상인 발열과 호흡곤란, 설사와 구토 발생 시 보건당국에 우선 신고해야 됩니다.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마시고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1339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신 후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메르스.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 시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리사이클링 타운 직원들이 노동 조건을 개선해달라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수거 차질이 예상되고 장기화될 경우 추석 연휴 음식 쓰레기 대란도 우려됩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 처리해야 할 기계들이 멈춰섰습니다.
수거된 음식 쓰레기는 처리되지 못한 채 쌓이고 있습니다. 24시간 기계가 돌아가야 하루 250톤 분량을 처리할 수 있지만 이곳에서 일하던 20명의 직원들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1년씩 계약을 하는 이들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 수준도 동종업계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불안정하죠. 사실상 11월 달 되면은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임금을 그만큼 올려준다는 것도 아니고 여거 갈래 아니면 나가 이런 식으로 통보만 하니까는. 전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 운영업체인 태영건설은 노조원들이 주장하는 임금 인상폭이 너무 크고 정규직 전환도 어렵다며 외부 위탁을 맡겨서라도 쓰레기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정도는 이렇게 받아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지속된다고 하면 외부 위탁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수거가 지연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한 2, 3일 정도. 추석을 전후해서는 하루에 50톤 정도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민 불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시는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만간 노사와 함께 자리를 마련해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해외 연수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수수 의혹에 현 의장에 대한 수사가 한창인데도 도의회는 또다시 해외 연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일정을 예산에 짜 맞추다 보니 매번 연수 계획이 겹치는 데다 의원보다 많은 공무원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전라도 의회가 오는 28일부터 5개 상임위원회 해외 정책 연수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해외 연수 뒷돈 의혹 탓인지 여행사 선정에 입찰 방식까지 도입했다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5개 상임위원회 연수 지역이 모두 일본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로 겹칩니다. 농산업 경제와 문화건설 안전 상임위원회는 같은 도시의 날짜까지 비슷합니다. 250만 원의 의원 연수 예산에 맞추다 보니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아시아권하고 동남아시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건 일단 예산 문제죠. 네,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죠. 예산 문제가. 두 상임위원회는 사포로 지진을 이유로 연수 일정을 전격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공무원 동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행정자치위원회는 의원 수보다 함께 가는 공무원이 더 많습니다. 공무원들 나가서 뭔가 배워야 봐야 우리가 우물하는 개구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기회 있을 때 더 많이 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연수가 맞는지 헷갈릴 지경인데 관행적인 공무원 동원의 비판이 거셉니다. 관행적으로 도원들의 의전을 또는 보좌를 위해서 그 인원이 좀 편성되지 않았나, 좀 과하지 않나. 행정자치와 문화건설 안전 상임위원회는 재난안전으로 연수 목적까지 중복됩니다. 이렇게 계획된 도의회 해외 연수단은 67명에 순수 연수 예산만 1억 6천여만 원 규모, 제도 개선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 연수의 목적을 먼저 정확히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혈세 낭비 논란 속에서도 해마다 반복되는 지방의원의 관행적인 해외 연수, 제도 개선의 요구는 거센데 좀처럼 바뀔 줄 모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고창과 부안군의 해상 경계선 갈등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고창 앞바다에 들어선 해상풍력단지의 관리를 부안군이 맡으면서 시작된 갈등인데 헌재 재판관이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해상 경계선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고창과 부안 두 자치단체가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벌이게 됐습니다. 현장 검증에 나선 헌법재판관은 직접 배를 타고 분쟁 해역을 둘러보며 양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두 지자체의 갈등은 2년 전 고창 앞바다에서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사업이 추진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사업을 추진한 한국해상풍력은 인접한 고창군이 아닌 부안군에서 건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국가기본도는 고창 관할 해역을 육지로부터 5km 이내로 한정해 풍력단지가 들어선 곳은 고창 앞바다임에도 부안군 해역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고창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가기본도상의 해상 경계는 부안의 부속도서인 위도를 표시하기 위해서일 뿐 실제 경계처럼 잘못 인식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고창군 눈앞에 있는 바다잖아요.
이건 상식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헌법상 논리나 고창군 앞바다가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 부안군은 위도 주민을 포함한 부안 어민들이 실제 활동해왔고 50년 가까이 행정력이 미쳐온 부안 고유 해역이라고 주장합니다. 행정 권한이 거기에 미쳤냐 안 미쳤냐고요. 사무 처리를 어떻게 했냐. 이 모든 것을 63년 이후에 부안군이 해왔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일단 기존 판례와 함께 두 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는 특히 이제 풍력 발전소라는 시설물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는 재판관님들이 이제 합의를 해서 3년 전 비슷한 갈등을 겪은 충남 홍성과 태안의 경우 당시 헌재는 바다 이용의 형평성을 우선 고려한 적이 있어 이번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전북에서는 2만여 명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8월 23일부터 2주간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지난해와 비슷한 2만 561명이 수능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자별로는 재학생이 17,000여 명, 졸업생이 2,900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수능은 11월 15일 도내 63개 시험장에서 진행됩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14살 A양이 동급생인 B군 등 3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군 등은 A양의 신체 일부를 상습적으로 만지고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지난 6일 사건을 자체 조사해 교육청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소자에게 돈을 받고 휴대전화를 건넨 혐의로 조사를 받던 교도관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아침 6시 반쯤 익산 동산동의 한 공원에서 전주 교도소 소속 교도관 45살 A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최근 2년간 재소자에게 수백만 원을 받고 휴대전화를 제공한 뒤 쥐기해제됐으며 최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반려견과 반려묘를 위한 펫푸드 생산업체인 로얄캐닌이 오늘 오픈식을 갖고 김제 지평선 산단 내에 820억 원을 들여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앞으로 연 9만 톤의 사료를 생산해 80% 이상을 일본과 홍콩 등 해외로 수출하게 됩니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지에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반대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김제 농민회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 부용제는 동미나리와 가시연꽃이 서식하는 우수 습지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급식으로 나온 케이크를 먹고 식중독 증세를 보인 학생들에게 치료비 전액이 보상됩니다. 케이크를 공급한 풀무원 푸드머스는 치료비 전액과 급식 중단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계획이고 상담센터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추석 명절과 국가 쇼핑 관광 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을 맞아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도내 20개 전통시장을 비롯한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완주 소양의 한 도로에서 BMW 520D 차량에서 불이 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1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차량은 한 달 전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추가 점검을 위해 무주에서 전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간부회의를 통해 자사고 재지정 점수를 현행 60점에서 80점으로 높여야 자격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내 자사고 재지정 심사는 전주 상산고는 내년,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는 2020년입니다. 전주시의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주시의회 김은영 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에서 전주시 내 빈집이 지난 2015년 905개소에서 지난해 1010개소로 늘어 범죄와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불안과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10년간 115동의 빈집을 정비했지만 종합적인 정비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에 편의시설이 확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법을 개정해 산업단지에 유흥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업종 규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에 PC방이나 노래방 등이 들어올 수 있게 돼 근로자들이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 원거리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식중독균 살균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소비안전연구단은 스테인리스 용기 등에 프로테이나제 K 효소를 첨가할 경우 식중독균이 형성하는 바이오필름을 억제해 세균 숫자가 99% 이상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원은 이때 추가적으로 염소살균제를 넣으면 99.9% 이상의 세균을 불활성화시킬 수 있었다며 식중독 예방에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수군이 본격적인 가을 등산철을 맞아 주요 등산로에 지점 번호판을 설치했습니다. 장수군은 등산객 안전을 위해 장안산과 팔공산 등에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